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두번 했네. 사람 ING와 성규영 교수가 함께하는 영화 리뷰 사송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 영화 읽기를 위해서 어저께 사무리를 하루 쉰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 정 대표와 오 국장의 배려로 이번에 영화 우리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모임에 참가한 송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송기영 교수님과 또 보게 돼서 오늘 정말 또 너무 즐거웠던 어정희입니다. 네. 교수님은 근데 진짜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실 때 네. 이 배려로 이렇게 한다고. 이건 네. 우리가 간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교수님과 하는 게 너무 네. 좋아가지고 네. 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인문 예술 방송 그냥 듣고만 있어도 머리가 좋아지고 교양이 쌓이는 인문 예술 방송인데 우리 교수님이 또 문화예술 네. 사무에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영화도 한 주에 그 신작들을 중심으로 물론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네. 근데 가능하면은 이 너무 대중적인 영화 말고 사람들 잘 모르는 영화 그런 또, 걸로 보시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근데 네. 오늘은 그냥 특별히 좀 대중적인 영화로 네. 하는데 아니 처음에 교수님께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저희가 영화 같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수님이 상업 영화도 괜찮다고 그럼요. 하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영화는 돈을 네. 벌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도 괜찮다 네, 얘기해 네. 주셔가지고 아니 난 영화 종류보다도 음.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스토리가 뭐가 있어야지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 볼거리만 있는 영화는 음. 뭐 우리가 볼거리 뭐 무슨 CG나 그런 거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스토리 중심은 사실은 이런 영화가 좀 안 맞지. 이건 뭐 단순한 스토리니까 아, 그래? 단순하기보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우선 지금 우리 들어오신 우리 또 가족분들이 계셔서 네. 인사를 좀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제가 그 뒤에 표지를 미처 못 바꿨네요. 완전 사문의 표시에서 미처 못 사문에 바꿨어요.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저 뒤에 표지만 살짝 바꿔놓고 네, 사문회로 이렇게 또 둔갑하면서 왔다 갔다. 살짝 어디냐. 저 맨 위에. 네, 이렇게 바꿔고 시작했습니다. 네. 네, 우리 리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 대환영이라고. 네. 저희는 영화 리뷰인데 100% 스포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영화 안 보신 분들 네. 혹은 영화를 안 보실 분들만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영화 다 보신 다음에 보셔야지. 슈퍼. 아. 저희는 영화를 다 그냥 네. 공개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 이걸 제한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저희는, 보고 보셔도 재미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이거는 네. 좀 상업 영화니까. 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꾸 상업 영화를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실 쓰니까 이게 아니요, 듣다 난 너무 이게 신경 써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국민 영화는 써요. 좋은 영화, 상업 영화 나쁜 영화 그런 아니요, 말이잖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쓴 아니야,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써. 그게 아닌 아닌데. 제니퍼님 안녕하세요. 김성원님, 네. 이효미님, 네. 정우석과 유연석 너무 좋다고요. 네. 그리고 노래 제목이요. 노래 제목은 저희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효미님, 리엔님, 다정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김성원님. 우리 제니퍼님께서 예, 제니퍼님. 예, 저 우리 아. 협찬님 우리 이영님이. 저번에 협찬해 주시면은 다른 분입니다. 예. 나중에 안인경님. 야, 예, 네네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다. 예. 듣고만 있어도 머리가 좋아진다고. 맞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 말고 교수님이 하는 방송. 사문예. 맞아. 같은 거. 사문에 너무. 근데 오늘도 교수님 같이 하시니까 아마 듣고만 있어도 교양이 쌓이고 예, 그러지 않을까. 강철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지 쌓이 않을까. 듭니다. 예. 그럼 저희 영화 방송은요. 영화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별로 얘기 안 나눴고 영화를 정보가 없이 그냥 가서 보고 바로 와서 그냥 각자 느낀 거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네. 이게 무슨 이게 공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표님 저게 네. 화면이 꽉 찬 게 아니라 반 잘린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나와야 되죠. 댓글이 나와야 돼. 이거 채팅창에 실수. 죄송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어서요. 좀 네.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창이 나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영화 할 때는 항상 우리 어국자님이 먼저
스토리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1분 안에. 네. 어정이 1분. 어정이 1분. 60초. 네, 어정이 10초 준비하시고요. 되게 잘 못해요. 자, 준비하시고요. 어국장님께서 오늘 스토리를 60초 안에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요. 네. 네, 오늘 영화는요, 그 강철비 원에 이은 후속작이고요. 그때랑 되게 배우들이 다 비슷한 배우들이 많이 대거 출연을 하지만 그때랑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소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강철비에서 그 북한의 원수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되게 유격 대원이라 그래야 되나 최고 정예 요원이었던 정우성이 데리고 내려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 정우성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나오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 북한의 원산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되는 이야기고요. 북한의 원산에서 갑자기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북한의 핵잠수함에 3명의 이제 지도자들이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내용 거의 얘기 안 했네요. 여러분 지금 내용은 뭐 사실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뭐 깔끔하게. 오늘 네. 괜찮았습니까? 갑자기 강철비 원을 얘기해서 좀 짜증이 났었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원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 근데 이게 1편, 2편이니까 강철비 원을 좀 이야기해. 네, 줘. 네. 큰일 났네요. 우리 영화 보면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어국자님을 편들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교수님이 앞으로 우리 어국자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발언이 되게 약해지는데. 네, 우리 각자 영화 어떻게 봤는지 간단한 소회를 좀 나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소회. 네. 저는 우선 영화가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사실 비판하려면 비판할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너무 이 선악 개념이 뚜렷하고 누구는 선 누구는 악 그 개념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교훈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너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너무 세가지고 마치 옛날에 무슨 이게 뭐죠? 이 방공 영화를 보는 느낌. 맞아. 완전 반대의 방공 영화. 옛날에는 공산당이 나빠요. 통일 그랬다면, 영화. 통일 영화. 네, 지금은 통일 영화. 그런 면이 있지만 놀라운 거는 잠수함 씬, 그 CG라든가 이런 이게 나중에 잠수함 영화인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잠수함 씬 같은 거는 정말 우리가 봤던 아주 멋있는 영화들 최근 거 뭐 헌터킬러라든가 아니면 울프콜 이런 거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놀랐습니다 좀. 네. 저도 그 정 대표 생각이 비슷한데 분명히 이제 제가 보기엔 강철비 1보다는 조금 재미면에서 저는 아까 그 국장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업 영화하고 무슨 영화하고 같은 영화는 일단 재미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재미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재미면에서는 강철비 1보다는 좀 못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그 결정적인 약점이 너무 많이 그 영화가 너무 많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도 또 너무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우리가 그 말을 했잖아. 방공 영화가 아니라 통일 영화. 통일 영화를 너무 지향하다 보니까 좀 그 속도감이 좀 떨어지고 좀 지루해진 면이 그게 분명히 약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영화가 또 이 정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또 그것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면을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같이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이종훈님께서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네. 슈퍼챗을 네. 이제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5,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비 2를 극장에서 보셨고 네. 뭉클했다고. 네. 저도 뭉클한 장면이 그렇죠, 있었어요 중간중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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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부사님. 저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 어정이 개인으로서 봤을 때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영화 초반에 이제 약간 그 배경 설정이나 이런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길어서 좀 힘들긴 했지만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부연 설명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뒤에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구성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 되게 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통령들 3명이 모여서 납치당했다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는 만화적 구성으로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허구적 구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렇게 몰입해서 보는데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방송에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냥 그거를 허구적인 걸로 생각하고 만화적 저게 아니라 허구지 뭐. 허구지. 어. 만화로 생각하고 보시면 그다지 방해되지 않고 재밌게 넘어가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각자 좀 편하게 네. 각자 영화 보시면서 뭐 인상 깊었던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영화 내용과 텍스트를 너무 떠나지 않아서 텍스트 안에서 좀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우선 이 영화의 장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우선 뭐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3명을 딱 모델로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유치하다 아니면은 너무 지금 분위기가 똑같이 맞춰갖고 하는 거. 그것도 다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거를 일부러 조금 과하게 맞추면서 그렇다고 제가 너무 이거 뭐라고 할까 너무 이거를 뭐 다큐는 아니고 좀 코믹적으로 나는 느낌이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건 굉장히 강조했는데 네. 너무 그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웃어야 될 때 잘 못 웃더라고요. 이게 웃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웃어야 게 되는 건데. 상당히 웃어야 네. 되는 장면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관객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감독이 좀 그런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깔깔 웃게 만드는데 웃음이라는 게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실패한 요인으로 저는 뽑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너무 이게 세계 각국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과 한국의 대통령인데 이게 사실은 근엄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코미디를 보고 우리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배역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캐리커처 그리면은 그 사람의 뭐 눈이 특징이면 눈만 뭐 좀 크게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특징 이런 모습 뭐 좀 미치광이 같은 이런 모습 또 김정은은 굉장히 좀 건방지고 느낌의 그런 느낌 반면에 정성은 그냥 좀 뭐 이 문재인 같은 이미지였어요. 합리적인 중재자. 중재자 그쪽을 강하게 했는데 근데 그거를 차라리 더 강하게 하던가 아니면 어중간해가지고 교수님 말씀처럼 어디까지가 진지한 거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가 좀 불명해. 그래갖고 나는 이게 이걸 장점으로 봐야 돼 단점으로 봐야 돼 이게 좀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좀 되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트럼프나 김정은이 보면 화날 것 같은. 그러니까 저거 내 캐릭터로 저렇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거 좀 너무 비하한 부분이 있다는 근데 생각이 김정은은 들었어요. 그렇게 비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은 괜찮지 않았어요? 나는 김정은도 좀 그랬고 왜냐면 더 사실 건방질 수 있었는데 야 무슨 소리야 너무 현명하게 너무 현명해서 실수한다고?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우리가 봤던 김정은의 모습하고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까 우리가 오면서 했지만 그 윤석 배우를 좀 이렇게 우리 현 김재원 위원장처럼 좀 이렇게 등치가 크고 등치가 크게 좀 이런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이제 트럼프 역을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을 하니까 그렇게 좀 그랬나 하여튼 그런 때 있을 때 잠수함 갇힌 곳이 좁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등치가 두르시면 안 되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유연석이 연기한 김정은은 조금 더 과격하고 약간 더 건방지고 이랬으면 더 재밌었을 뻔한 캐릭터였어요. 약간 그게 좀 순하죠. 너무 순해.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역이랑 안 어울렸어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좀 그래요? 난 트럼프 너무 재밌게 잘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와중에 또 우리 이종은님께서 슈퍼챗 5,000원을 더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거 감사합니다. 보내주면 바로 인사를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요. 겸손하게 정말 해야지. 감사한 일이죠. 예. 근데 오히려 난 트럼프가 아주 재밌었어. 트럼프야말로 사실은 진짜 트럼프 모습보다 좀 더 과장되게 그리면서 오히려 나는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오히려 영화가 더 네. 근데 또 내용은 너무 진중하고 또 안 네. 어울리고 어. 근데 그런 게 좀 엇박자가 났는데 음. 그래도 난 그래도 3명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아주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웹툰에서 저거 한 건데 설정 자체는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왜냐면 네. 그 원산에서 했는데 쿠데타 세력들이 그들을 납치해서 폐쇄 공간, 네. 그 잠수함이라는 게 엄청나게 폐쇄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요. 하겠지만 네. 잠수함 일련의 그 잠수함 영화가 쭉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설정 자체는 기본적인 설정 자체는 굉장히 그 기발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강철빌이 개성공단에서 행사가 있을 때 쿠데타 세력이 네. 개성공단을 때려가지고 그것도 기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기발했는데 사실 아이디어 네, 자체는 저도. 원산에 모여서 정상회담을 한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들이 덮쳐서 그들을 잠수함이라는 그 폐쇄된 공간인데 그 잠수함이 간 공간이 독도 근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일본의 이해만이 아니라 뭐 저 중국 뭐 이거 다 그 이해가 엇갈린 곳인데 특히 우리나라랑 일본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 동해 바다로 끌고 왔다는 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만화에서나 가능한 네, 네, 네. 그거였습니다. 네. 그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만화를 영화로 만드는 게 웹툰이라는 걸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점이 좀 많은데 잘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 그 스필버그 영화들 네, 그런 네. 것들이 다 사실 그 아, 예, 예, 저 맞아요. 뭐죠 이티어?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백투더퓨처? 아니 뭐지? 그거 아 말고 그건 아닌데. 본인이 아는 거 다 말하지 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잃어버린 성기를 찾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내가 시리즈. 그거 맞췄잖아. 그것도 일종의 저거거든요. 그 만화를 그렇게 네. 만든 건데 그건 좀 성공한데 이거는 너무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라서 그거를 좀 따라가는데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설정 자체도 새 대통령을 그 아주 잠수함에 그것도 더 폐쇄된 공간에 몰아넣고 그 냄새 가지고 네. 장난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웃었단 말이죠. 네. 얘가 너무 저거 그 하니까 코드가 너무 안 하이 맞았어. 코드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할 아쉬워요. 수가 없었어. 그 대통령이 그 자기 부인하고 머리 이런 것도 사실 웃어야 되는 장면들이 많은데 안 웃겨요. 사람들에서 그걸 코미디로 못 만든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그거는 좀 하여튼 감독의 고민을 봤어야 되는. 감독의 좀 그 네, 네. 연출 실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얼마나 그게 고충스러운 건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일상의 그 대통령 생활을 약간 그려주잖아요. 네, 부분에.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겠다. 맨날 네. 전화 받고 힘들고 네. 그리고 부인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부인은 네. 되게 어렵겠다. 네. 근데 그 부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말 일상에 그냥 일반인 같이 느껴지도록 하면서 코미디를 네.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내가 거기서 느껴지는 무거움이 느껴지는데 네. 갑자기 그 무거움을 약간 블랙 코미디식으로 돌려주려고 한 건데 너무 미스를 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거는 좀 예.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네. 다른 식으로 연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좀 하게 그건 좀 만드는. 연출사의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는 그 블랙 코미디 맛을 좀 네. 굉장히 무거운 것만 막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가벼운 걸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몇 가지 장면에서 네. 사람들이 웃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그 아이디어에 비해서 그 네. 설정 자체에 정말 뛰어나는 설정 자체에 비해서는 그건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네. 예. 표현하는 그리고 저는 예. 이게 또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너무 계몽적이고 예. 너무 네.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좀 너무 큰 설명을 많이 약점이에요. 한다. 네. 근데 그게 약점이기도 했는데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일본 관계, 한일 관계, 독도 문제, 오늘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그러니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고 네. 갖고도 지금 중국이랑 일본 문제 네, 맞아요. 시작해서 우리랑 이 독도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이종현님이 뭐 강제국 속에서 통일을 못하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독도에서 그 각해무사 네. 일어난 게 네.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는 미국이 생각도, 미국이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움 시키려고 네, 한 거였는데 네. 일본에서 그 정권과 다른 야마토 네, 회사 네, 네. 그 사람이 왜 우리가 미국 편만 드냐? 네. 우리가 중국을 왜 싸우냐? 네. 뭐가 있다고? 네. 차라리 이거를 한국으로 돌려가지고 네. 그게 안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의 실속을 위해서 네. 막 움직이면서 위기는 결국은 이 강철 레인, 스틸 레인이 일로 온 거죠. 네. 실제로. 네. 근데 이 설명을
이 폭풍이 두 개가 오는데 네. 하나는 일본 열도로 가는 폭풍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중국으로 가는 게 있어. 가는 열풍이 이두 있어. 개가 8월 1일쯤에 딱 만나가지고 스틸레인 돼갖고 한 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 그 안에 그 바다 안에는 그 핵잠수함에 대통령 셋이 갇혀 있죠. 그냥 이런 내용은 설정 참 자체는 대단했던 것 좋았던 같아요. 것 네, 설정 자체는 대단히 네.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난 몰랐었는데 아까 이거 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예. 예, 일본이 패전국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독도를 돌려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메모 남긴 거, 네. 나 괜히 몰랐네. 글쎄 말이야. 이 메모를 근거로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걸. 그런 글쎄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도 그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1905년인가 그때 일본이 그 열도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독도에는 그러면서 독도를 밟고 지나가면서 러시아랑 같이 공격하면서 그 독도를 자기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제일 처음으로 전투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삼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발판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가 우리 땅이다. 아무도 그 땅이 무유지라 그래야 되나?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면서 발견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주장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스크 그때 국무장 러스크의 말이 그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100년 전에 그 조선 대한제국 말년에도 그랬고 이게 그 우리나라랑 저 북한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개가 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남과 북이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던 것은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네, 장점인데 아무리 좋은 그 내용도 포장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웃어야 될 장면에서 관객이 안 웃은 것이 연출에 약간 좀 부족한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에 비해서 이것도 포장이 잘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메시지 자체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정말 태풍 4개가 불어닥치는 곳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같이 살아남고 잘해야 된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데 그걸 포장하는데 좀 떨어졌다고 좀 생각이 돼요. 저는 기술이. 포장술이 네, 좀 맞아요. 예.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상황에 완전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약간 그 감독의 메시지도 들어있고 감독이 하고 싶은 그 의도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사실 깨달아야 되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거에 관련된 그 여러 나라들이 아니라 그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죠. 오늘 개봉 받았는데 사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거를 영화를 통해서 막 말을 하니까 저는 약간 그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락으로 삼고 있는 영화에서 그것도 만화 같은 이야기 안에서 그 오늘 현실의 문제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들으면서 아 그래 그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대놓고 메시지를 준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저한테 통일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통일 하시겠습니까? 하고 통일을 딱 하시고 끝나잖아. 싶어요.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하는 게 메시지지 아니라. 이 정치의 주체가 시민이고 국민들이라는 거니까 개개인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다 그 얘기 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영화에서 예술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는 게 과연 뭐 좋은 건지. 그러니까 생경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포장을 좀 잘했으면 그렇죠. 더 좋았을까 좀 그건 좀 아쉬워요. 네. 네. 그래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사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건 저는 사실은 이 후에나 나올 영화, 이 조금 지나서 나올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영화화 되긴 할 거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영화화 되면서 탁 터트려주는. 영화관에 지금 나오면 뭐가 힘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데. 아니, 그래도 현 정부에서 한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와 맞는 영화가 나오는데 근데 되게- 만들 게 뭐가 힘들어? 근데 힘들 거 하나도 없지. 현 정부에서 참나. 김정은이 살아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사실 감독이 엄청 용기를 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엄청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는 이거 만약에 대통령들이 보잖아요. 음. 그럼 분명히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영화에서 대통령들을 좀 아니, 통제하고 그랬다고 말을 해. 말도 안 나는 되는 거지. 트럼프가 지금 보면 뭐라고 할것 머릿속 같아. 의식이 이걸 안 볼 19세기 머리에 머물러 쓰는 거야. 안 갔으면 좋겠어. 말도 안 근데 되지. 그 지난번에 강철비 일도 있고 이 감독 이름이 뭐죠? 그 양우석이요. 양우석 감독이 한 게 그 강철비 일도 정말 놀라운 설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북한 관련 영화들 나올 때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 이쪽 와서 한 친구들이 뭐 그쪽에서 배반을 당해서 굉장히 뛰어난 무공 실력을 갖고 있고 뭐 네, 그렇게 네. 그런 게 주였는데 지난번 강철비 일도 굉장히 획기적인 설정입니다. 네, 맞아요. 놀랬죠. 쿠데타를 네. 당하는 거 그것도 개성공단 남한과 북한의 그 어떤 협력의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시찰하러 하는데 그 시찰원 그 위원장을 그 뭐야 북한 네.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또 도망칠 때 마침 그 가까운 일산으로 도망온다. 네. 이거 정말 네. 놀라운 놀라웠어요. 설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데 지난번 이야기는 끌어갈 때 그 웃음 나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웃었어요. 네, 그 네, 저 맞아요. 정성 저 곽도원하고 곽도원하고. 근데 이번에는 설정 자체는 오히려 1편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완전히 국제적인 설정이잖아요. 그쵸, 예. 미국 대통령까지 네. 끌어들여서 그런데 좀 그런 게 좀 포장에서 좀 미스가 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음. 되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음. 그 양우석이 그 배역 설정할 때요. 그러니까 곽도원을 그 최고위 그 호위 국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정우성하고 곽도원의 그런 어떤 그 강철비 원에서 그런 케미가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좋았죠. 그렇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너무 곽도원을 그 진중하고 무거운 캐릭터로 놔서 그 코미디 부분에는 섞이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대통령을 곽도원을 했었다라면은 그런 유머가 자연스럽게 그랬을지 이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배우의 저는 배우의 그 상황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그 김정은을 곽도원으로 놓고 하든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게 케미가 전 안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곽도원 캐릭터 활용이 안 됐지. 네. 곽도원은 좀 진지하면서도 웃길 수 있는. 그럼 네. 굉장히 그 곽도원 이미지가 굉장히 그거잖아요. 강철비에서 그걸 해낸 거거든 사실. 근데 그것도 배우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나 이런 거 다 똑같을 건데 어떤 영화든지 그 배우가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화하는 분량.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서 그 트럼프나 뭐 유연석이나 그러니까 그 트럼프 배우 이름 모르겠는데 유연석이나 정우성이 낼 수 있는 그 코미디의 블랙 코미디 한계가 저는 드러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재미있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이종훈님께서 또 이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 번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이종훈님 또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할 겁니까? 질문하는데 멍하니 생각했다라고 하나 넣으시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린 여기까지만. 네. 네. 저희는 3번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그만 좀 얘기해. 혼자 계속 얘기해. 예. 그 듣고 그냥 캐릭터 얘기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네. 오히려 그래도 저는 곽도원 처음 등장할 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좀 등장이 늦잖아요. 네. 앞에서 우리나라 얘기만 좀 많이 나오다가 북한 등장하면서 처음 딱 나올 때 굉장히 좀 강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마크 다 띄워버리고 네. 쿠데타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네. 그런 느낌이 맞아. 드는 게 이런 건 좀 되게 인상 있게 맞습니다. 버럭하니까 다 웃잖아. 말을 끊어야지 안 끊으면 계속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선 이제 그 통일 그거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는데 포장은 아까 내용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포장하는데 조금 연출이 떨어지고 아까 그 국장이 했듯이 배역이 차라리 정말 곽도원을 그 김정은 그 위원장 역으로 했으면 더 좀 있었다. 그런 정말 동의하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약간 좀 그런 거는 이제 그 방향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일본을 계속 적으로 만들면 그거 좋은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오늘 영화에서 약간 그 일본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저도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 진짜 속상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속상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게 메시지가 강한 영화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계속 일본은 뭐든지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고 여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우리가 좀 공공이니까 일본 애들이 잘못하고 이런 거야 뭐 더 두말할 나위 없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일본도 지금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 아베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점점 더 나쁘게 가는데 이제 그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강한 영화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잘 돼서 나갈 때 일본은 완전히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이 영화에 보면 중국하고 미국은 우리한테는 못되게 굴지만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못하고 대사가 와서 난리치고 가도 뭐 별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이제 처음부터까지 그 악의 제국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얘들을 가르쳐서 정말 어떻게 갖고 같이 나가야 된다. 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좀 고민했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일본을 진짜 너무 절대 악으로.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야마토 회사 그렇죠. 거기가 주도한 거지 정부랑 관계없이. 근데 나중에 죽인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맞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하여튼 일본 애들 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손을 잡는 것보다 우리가 일본을 좀 저 착한 길로 들어서게 인도하는 게 내가 보기엔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민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쌓여가지고 최근에 사태나 이런 거 보는데 하여튼 그래도 메시지가 강하다면 좀 그 점을 좀 어떻게 정말 아까 그 원산에 설정하고 핵잠수함으로 끌어간다는 그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좀 얘들 좀 잘 끌어갈 것이냐 이 문제도 야단칠 건 치더라도 그걸 끌어갈 것이냐 그것도 한번 앞으로 고민해야 될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영화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좀 아쉽긴 거는 사실 일본 안에서도 이렇게 일본은 뭐 독도에 들어와가지고 북한 이 잠수함을 그냥 격침시켜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아예 정말 전쟁인데. 그렇죠. 그러면 일본 안에서도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있어야 되고. 우선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일본 잠수함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자폭해봐갖고 안 터지게 하잖아. 이런 고민이 있고 미국도 이 부통령이 갖고 있는 또 이 자기 이 야심 이걸 보여주고 하는데 일본은 너무 단편적으로만 그려져 있고 일본하고 중국의 입장은 잘 안 나왔죠. 사실 안 나왔고 미국이랑 우리나라 하고 북한 우리나라도 사실 나온 게 뭐 없지 북한 입장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입장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입장이 다 표현이 된 것 같아. 그냥 그거 그렇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니까. 상황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입장이 그냥 다 좋은 사람이잖아. 그냥 우리나라는. 북한은 강경파가 있고 맞아. 이게 있고 미국도 지금 보니까 자기들만의 입속에 있고 일본도 있는데 우리 한국은 다 그냥 좋은 총리, 좋은 국방부 장관, 좋은 국정원장. 그러니까 여기까지 강경파를 두면은 이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막 이럴까봐 나는 설정을 그냥 우리 정부의 그 생각으로 그냥 몽뚱그려서 몰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갖고 있지만 이 복잡한 얘기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단순화했어. 그래서 하여튼 그 점을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뭐 여기 우리 좀 정말 시간 내서 들어와 주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남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일본, 중국 미국 다 자기네들 입장을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할 텐데 그거는 그런 면에서는 똑같죠. 냉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제국을 지향한 나라고 일본도 제국을 지향한 나라니까. 근데 이제 그 두 나라에 비해서 일본을 너무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그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잘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따끔하게 정말 공격하고 야단을 쳐야겠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이거는 남북한 관계보다는 남북한 관계가 우선이지만 그 문제도 앞으로 중요하고 사실 미국은 굉장히 멀어요. 미국이 이제 세상을 많이 잡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점 미국의 그런 건 떨어지고 위상은 떨어지고 근처에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중국에서 그 점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영화도 만들어져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양측의 국민 관계도 있고 지금 우리도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엄청 싫어. 우리가 더 싫어해요. 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한번 이 양우석 작가가 이렇게 좀 멋진 그
설정 지난번 1편도 그렇고 2편도 정말 기발한 착상인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이런 거 한번 좀 저는 그런 그러니까 부탁 뭐 우리 다 같이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일본 욕하고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야. 니들은 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적합할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에서 단기적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말이에요. 제가 약간 위축이 돼서 네. 위축을 돼야 돼. 위축이 돼야 돼. 아니,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다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렇죠. 네. 근데 되게 뭔가 개인적인 생각 아닌 것 같고 나만 개인적인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어쨌든 그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랑 우리랑 관계가 사실 많이 있지 그렇죠. 않았죠. 네. 사실 일본이랑 우리가 훨씬 더 관계를 많이 했고 한다고 치면 역사적으로 치면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위축되지 마세요. 응원 메시지 들었습니다. 네. 위정원님. 네. 위축되지 마세요.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오국장님 파이팅. 리엔님.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해야 될 거는 일본과의 네, 그렇죠. 문제고 네. 지금 일본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극으로 싫어하거나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사가 정리가 이 100년의 시간에 있었던 그 과거사가 정리가 안 돼서 물론 그게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식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전환해야 되냐면 미국이 옛날에 우리 도와줬기 때문에 걔는 우방이야. 그런데 그런 가치관과 생각에서부터 변해서 일본은 우리 옆에 있는 나라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 1억 명이 넘더라고.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랑 우리랑 합쳐봤자 8천만 명? 7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긴 1억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원래 우리가 맞죠. 사실 2억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네. 따지면 중국은 뭐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정말 전 세계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되게 큰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뭐 훌륭한 나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화합하고 서로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반목하고 서로 싫어하는 거는 이거는 지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뻔한 얘기지. 그럼 싸우자고 누가 하겠어? 뻔한 얘기지 그러면. 그치. 근데 지금 근데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황이니까. 과거사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과거사를 정리 안 한다고 이게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과거사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있는 거고. 뭐 갈등이 하면 각자 나라가 자기들 정치적인 아베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지 뭐. 근데 그치. 본인의 선택인 거지. 이게 정치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본인들의 선택이어도 이제 국민들이 일부러 하는 말한 건데. 것처럼 깨어 있으면은 다 같이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알고 있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 정부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중하겠지. 그렇게 행동하자. 그러니까 자관 지금 정 대표 지적했듯이 지금 한일 관계 저거의 책임의 저것은 뭐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할 것이냐 이걸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가고 계속 일본을 이렇게 우리가 배제하고 악의 제국으로만 규정할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 좀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에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말이 있어요. 그 김소은 씨라고 50년대 60년대 활동했던 그 쓰고 정치도 잠깐 했었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도 철저히 그 반일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김소은 씨를 무슨 이제 김소은 씨가 뭐 뭘 좀 잘 되라니까 누가 이제 가서 고자질했대요. 그 사람은 그 일본말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 속옷을 뭐라 일본말을 모르죠. 뭐 빤스? 아니 그 가르친 말 일본말인데 하여튼 그건 뭐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제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물들 그러니까 동물들 자기 자랑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목군톤식이라는 조그만 숲인데 그때 이제 여러 명이서 사자는 지가 힘이 세고 뭐 독수리는 지가 잘 나르고 다 자랑하는데 거위가 나왔어요. 거위가 나왔더니 너무 귀엽다. 거위가 나와서 이제 그럼 심사님 물어보세요. 자네 장점이 뭐냐 했더니 거위가 뭐랬냐면 나는 내 저 선조가 옛날에 트로이 전쟁 때 적군이 넘어오는 걸 알고 꽥꽥꽥 됐다고 해서 적군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님이 아니 그건 알겠는데 자네 장점, 당신 장점이 뭐냐고 그걸 선점했더니 내가 그 양반들의 몇몇몇 대손이라니까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과거사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저거 해야 될 저희가 있지만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거인은 계속 자기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거 하는 거에 내가 그 자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하고 있다면서 그 목군통시 상당히 이제 당시에도 상당히 저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독일과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도 독일한테 여러 번 당했죠. 그쵸, 여러 번 예. 당했고 거기는 정말 엄청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도 그쵸.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한 거였는데 다행히 뭐예요? 독일은 이제 그걸 반성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그걸 못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어떤 우리가 저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움이고 내가 이제 시오노 나나미 같은 네. 좋은 작가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안부 문제도 전혀 완전 인정을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그냥 으르렁대기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장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또 그러면 이거에 우리 또 신중기님은 아주 또 일본을 절대 없어져야 될 족속. 근데 그게 없어지면 좋은데 그게 없어지나요? 네. 예. 우리 엄노정님도 예. 예. 위안부 모독 동상 보면 신의 지팡이 이거 몇 개입니까? 예. 많이 떨어뜨리면 방문하고 싶다. 예. 아주 강하신 분들입니다. 예. 굉장히. 하여튼 그건 좀 서로 좀 우리 앞으로도 논의해 봅시다. 지금 아까 이게 시타기? 예. 아까 하위 시타기 아니야.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루만가? 잠옷을 사루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까지도 지금은 많이 우리가 이제 일본 말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그 일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 일본 말들, 일본 용어들이. 그러니까 그 건설 형제나 일반 저기서 변도, 네. 지금 도시락이라 그러지 변도라는 사람 있잖아요. 벤또. 우리 때 다 벤도 그랬죠. 그런 말이 한두 가지 아닌데 그러면서 네. 우리가 일본한테 많이 멀어졌는데 네. 이제 맞아요. 차차 독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제 동두환강에서 어떻게 하는 걸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신중기 선생님처럼 저렇게 강력한 입장 가진 분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죠. 같이. 네, 만세 신중기님 제 예. 회원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서 보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예. 이 정우성 대통령이 사실은 그 한경제. 회담이 스톱되고 이러니까 실망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네. 와갖고 네. 나가리 됐어? 나가리 됐어? 그러니까 그게 원래 웃기려고 아, 한 말이지. 그러니까. 안 웃겼어. 네, 안 그래도 웃겼어. 학교 선생님이 네. 나가리가 뭐냐 아무리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일부러 감독도 본인이 너무 메시지를 주는 게 노골적이니까 그걸 만들려고 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걸 넣으려고 여기서 했어요. 웃기겠던 거는 우리 이 한일 협정 네. 사인할 때 한국가 사인 안 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마치 영부인은 그걸 처음으로처럼 한국은 사인 안 했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없다는 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정우성이 아니 아무리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정우성의 역할은 그거 같아요. 무슨 해설사 필요하면 그때 해설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어국장 드셨지만 곽도원 캐릭터 좀 안 살아났다듯이 정우성 캐릭터도 좀 안 살아난 안 것 같아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우성이 안 어울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역할이 다 안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코미디가 맞아요. 이렇게 좀 엉킨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모범생이야. 네. 그 염정아와 저는 사실 아, 너무 대통령이 오본생이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아니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 대통령은 그렇게 완전히 모범생은 아니고 그런가요? 좀 나는 좀 이렇게 유연한 맛도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리고 강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강한 부분이 얼굴에 딱 보이고 그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조곤조곤 하시지만 어떨 땐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표현을 해줬으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연륜에서 너무 부드러운 면도 젊은 있고 너무 젊어. 젊은 대통령 부인도 젊고 대통령 애는 더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서 약간 그런 우리가 좀 현실하고의 극이 너무 벌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오는 괴리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하긴 그래요. 들었어요. 대통령은 정치에서 나름대로 그렇죠.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함. 그러니까 너무 모범생이야. 너무 모범생.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양보해. 그러니까 저도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잠수함에 이들이 갇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출 중간에 이제 그 배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배 안에서도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배를 점령한 사람은 원래 쿠데타고 그 안에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지 모르는 그 잠수원들 군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이제 맞서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잠수함의 그 구조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2명밖에 탈 수 없어. 3명이 타야 되는데 구조함에 두 명만 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경제, 그러니까 정우성이 안 타잖아요. 니네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그 평화 협정을 이뤄달라 하면서 둘이 올라가라. 그리고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대통령, 북한 그 원수만 올려보내거든요. 그게 나는 우리나라의 캐릭터는 꼭 이래야만 되나? 어쩔 수가 없지 뭐 이 상황에서. 근데 나는 차라리 정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때 이제 결말은 나도 알았어요. 분명히 이거는 해피엔드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걸 한번 강하게 미루고 가서 영화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거기서 순직함으로써 그런 것도 한번 순직하면서 그래서 다 이렇게 다른 주변 나라들이 남과 북에 그걸 인정한다. 그런 것도 한 방법이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아마겟돈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가 무슨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는 죽고 그 딸 애들 살렸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고 그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를 분명히 제시한 점은 장점인데 포장에서 좀 서툴고 너무 이제 일본을 이렇게 한쪽 악으로 모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는 뭐 그건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서 일본을 절대로 정말 뭐 토착 외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하는 분하고 또 우리도 자꾸 이야기를 해봐가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좋았던 것들 좀 얘기하자면 너무 나쁜 것만 얘기했으니까 저는 우선 이 배우 정우성 말고 신정근 배우. 너무 멋있어. 이 배우가 이번에 되게 영화에서 되게 인상이 좀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기대 안 했는데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배우가 되게 인상이 네이버 영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옆에 이제 그 대사들 혹은 자기가 이제 좋은 거 글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정근이 이번 영화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많이 나와요? 다들 영화 주인공은 이분이었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신정근 역할이 되게 멋있었어요. 컸어요. 부함장 원래 함장인데 원래 이 천하무적의 핵잠수함의 함장이 이분인데 이분이 좌천돼가지고 옳은 소리 했다가 좌천돼가지고 이제 부함장으로 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함장이 이 안에서 엄청난 그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진 에크만하고 크리스 타이드랑 좀 저거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게 이제 우리의 톤이나 이런 그 메시지 면 말고 잠수함 영화에 이게 정말 잠수함 영화로 이제 나도 되거든요. 통일 영화에서 잠수함에서 그런 정말 웃기는데 그 잠수함 영화의 계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특전 유보트라고 저도 아까 제가 이제 옛날에 봤는데 특전 유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80년인가 그쯤이었는데 그 영화가 참 그 잠수함 영화로서는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입니다. 왜냐면 이 잠수함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숨소리 요새는 워낙 그게 발달해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물속에서 소리가 엄청 잘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거는 그냥 특전 유보트.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밖에 뭐 받아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잠수함 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밖으로 전해된다. 뭐 밖에서 적군이 어디 도시를 폭격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전달해 주지만 그 영화 자체는 완전히 잠수함 안에서만 벌어집니다. 처음하고 끝장만 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연극으로.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공간이 아주 밀폐되고 폐쇄된 공간이니까 그 잠수함에서 느끼는 공포. 왜냐면 잠수함은 배가 위로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폭포가 되면 다 죽는 거거든요. 뭐고 없잖아요. 정말 처참하게 죽는 건데 그 고통, 공포에서 그 유보트, 특전 유보트, 그러니까 독일제 유보트를 띄워서 영국 상선이나 뭐 이런 걸 공격하는데 다 실패하고 저 구축함을 만나면 벌벌벌 떨어야 돼요. 소리가 들리면 어리가 폭내가 떠지면 이것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영화의 역사에서 그 특전 유보트 그리고 아까 본 크림스타이드 그것도 잠수함 영화인데 그게 여기는 이제 그런 걸 잘 보면서 소리를 내면 안 된대. 물속에서 지금부터 옛날부터 잠수함 내에서는 유보트 내에서 소리를 내면 위에서 금방 그걸 음파 측정을 한대요. 그거를 그 음파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수함 내에서는요
외부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을 다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거 듣고. 예, 그래서 그걸로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맞아. 프랑스 바로 요번에 이거 울프콜. 네, 울프콜인데 울프콜이 딱 그 네. 소리를 중심으로 만든 감성 영화. 네네. 그래서 이 영화를 저는 울프콜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면 울프콜 이거 감식하는 사람은요, 어떤 소리든 들으면은 이게 어떤 어뢰고 어디서 장착한 거고, 이거는 무슨 잠수함 어느 나라의 잠수함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막 프로펠러가 3겹이냐 4겹이냐 이 수를,까지 다 파악해갖고. 근데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네, 북한 네. 잠수함 저기야 대충 보면 네, 알잖아. 다 들어요. 예, 저거는 잠수함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도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뭐더라 그 블루 뭐 그 있어요. 최미수 나온 거야? 아니 신현준하고 신문한가 뭐 하여튼 있어요. 잠수함 영화요? 그 잠수함 영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해군 영화예요. 해군 영화 그렇게 만드는데 아. 하여튼 이렇게 본격적인 잠수함 영화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옛날에 유령이라고 한번 유령, 나오던 예, 정성 그게 나오는. 정성.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잠수함 영화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더 발전해서 아직은 좀 미숙한 점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발전하면 잠수함이라는 공간이 아주 독특한 공간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연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딱 제한된 공간이니까. 네. 원래 연극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올 때는 장소도 동일하고 시간도 2-3시간 만에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시간하고 가상의 시간 장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1-2시간에 벌어져서 인생의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연극의 장점인데, 원래 연극이 그랬죠. 그러니까 오디푸스 이야기가 들어도 그 1-2시간 내에 오디푸스의 옛날 일부터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폐쇄된 네, 공간에서. 맞아요. 근데 잠수함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공간에서 이런 영화가 좀 더 발전하면 굉장히 이게 흥미진진하고 긴박하거든요. 잠수함의 공간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죽음을 예정된 쟁처로 살잖아요. 잠수함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간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정말 굉장히 공포의 공간이라고. 그럴 그 정말 심해 들어가고. 요새 점 보니까 거기는 조금만 사고 나면 모구 없다고. 그래서 잠수함 영화 보시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거를 좀 이것도 굉장히 그 획기적인 잠수함 영화의 어떤 우리나라 잠수함 영화에서 앞으로 한 발 갔죠. 아까 뭐 정대변 이제 우주 영화도 만든다 이런 데인데 우리나라 영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뭐 지난번에 부산행이나 뭐 이번에 반도 좀비 영화도 이렇게 했듯이 자꾸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데, 잠수함 영화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한 건 사실인데 좀 더 긴박하게 좀 섬세한 어떤 그런 게 조금 아쉽지만 하여튼 그런 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잠수함 영화는 예를 들어서 뭐 CG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은 잠수함 영화가 보통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긴박한? 두 가지가 딱 그거예요. 하나는 대부분 영화들이 소리 관련된 것들. 그래서 되게 긴장감 있고 조용히 막 진짜 탁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있더라고요. 특히 핵잠수함은 이제 본국에서 지령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걸 받고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쏴야지. 이거 받자마자 수소가 끊겨요 이제. 그리고 아예 연락을 받지도 않고. 프랑스 영화 약간 울프코 같은 거는 그렇죠. 이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받으면 그 이후에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와도 이걸 거짓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가갖고 쏴야 돼.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 또 아까 이거 크랜스타이드도 그런 거죠. 지령이 내려왔어. 근데 여긴 또 내려오면은 시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끊겼어. 뭐가 오다가 끊겼어. 그래서 한 명은 이미 이거 포탄 쏘라고 받았는데 하나 끊겼으니까 분명히 이건 취소일 거다. 지네크 말은 아니다. 받은 적 없다. 그래서 핵을 쏠 거냐 말 거냐. 이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 외부로부터의 단절로부터. 근데 사실 우리 잠수함 이 영화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었지. 그런데 전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주어진 메시지가 크고 그런 방향이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 잠수함 영화의 특성이 전체적인 뭐 꼭 잠수함의 그런 아까 정태변의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사실 그게 어떤 인생의 한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간에서 우리가 다 살지만 우리가 뭐 여기저기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사람이 각자 사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모든 게 잘 되는 것도 뭐 어려운데, 그런 그 제한된 조건이 잠수함 안에라는 밀폐된 조건하고 맞아떨어지면서
그 사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비장미가 있고, 그 잘못하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긴장이고, 심리적 갈등이나 네, 그렇죠. 네, 그런 그 것들. 근본적으로 아차 잘못하면 그냥 다 죽는 거니까. 네, 맞아요. 뭐 그건 구제의 여지가 구원의 여지가 없는 거야. 누가 그걸 네. 구해줘? 저 심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긴장감을 더 살렸으면은 같이 살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잠수함 영화로 해서 한번 이게 뭐 해상 영화 해난 그 배에서 일어나는 영화는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잠수함 영화는 사실 더 섬세해야 된다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북 정상,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그 내용을 버무려서 잠수함 영화까지 갔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씬이 나올 때 되게 흥미진진하고 네, 네. 그때부터 되게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보실 만한 그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그냥 저희가 이제 거의 마칠 시간 됐죠.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은 제가 본 장면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아무래도 그 종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유독 유달리 사실 염정아하고 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네,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면을 몇 번이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염정아랑 이제 염정아 딸,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부인하고 딸이 대통령이 이제 그 배에 갇혔다는 잠수함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것 뿐인 거예요. 너무 과하지 그것도. 네. 몇 번을 보여줬잖아요. 몇 네, 번을. 몇 번을 이게 너무 과한 거야, 보여줬는데 너무 근데 유치한 나는 거야. 왜 그게 그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냐면 마지막에 그 배가 그 세척의 잠수함이 뭐 어디 밴지도 모르는 잠수함이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오고 그리고 어뢰는 벌써 쏴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부함장이 그러거든요. 거기를 완전 이제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배에서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탈출을 하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상을 해야 되는데 부상하기 전에 일본에서 어뢰를 쐈어요. 근데 그 어뢰를 맞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는 세척의 잠수함이 또 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배는 그냥 터졌다고 생각하는 어뢰가 양쪽에서 순간은 오고 있는 거지. 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터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라는 거 잘 모른다고 이 부함장이 북한의 부함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면 두 손을 마주 잡거든요. 저는 이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도 장면을 몇 번이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염원하지 않으면 북한과 남한이 같이 기도하지 않고 염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통일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를 이 감독의 입장에서 표현을 그런 걸로 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유치하네. 그치, 유치할 수 있어. 그게 메시지였다면 되게 유치한 거지. 유치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국제관계가 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손잡고 염원하고 기도하고 아니야, 근데 이걸 하면 너무 유치한 근데 거지. 그거는 어떤 사람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차원에서는 그런 염원으로 사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국민들이 뭘 어떻게 뭐 통일에 뭐 나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투표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염원이거든, 사실. 같이 같은 마음을 바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몇 번이나 강조하고 싶은데 이 감독이 다른 걸로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걸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보여준 것 같아요. 아, 그게 메시지였다면 이게 너무 과한 거지. 왜냐면 이런 메시지가 기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통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 나중에 말하고 부분도 계속 나중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두 사람 올려보낼 때 김 위원장님 미국과 싸우지 마세요. 얘기하고 아니 그래서 트럼프한테도 아니 김 위원장한테도 뭐 50년 30년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미국의 화법은 뭐 공부한 겁니까? 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이 염원과 아까 영어로 못했잖아요. 뭐 포용, 인게이지먼트였나? 인게이지먼트 뭐 얘기하면서 너무 그거 웃겼는데 웃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안 웃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웃기도 웃긴 장면인데. 연출이 네. 좀 미숙했다. 그리고 아메리카의 그 막 장점에 대해서 당신들이 평화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왜 위대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얘기해 줄 때 그거 나는 또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 점이 재밌지. 딱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어로 김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 듣는 건 되는데 히어링은 되는데
스피킹이 안 돼요. 그것도 뭐 그런데 웃긴 거였는데. 웃긴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좀 연출이 약간 섬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깔깔대고 웃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할 수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진짜? 90%, 85%. 이 내가 도 네. 처음에 너무 기니까 그게 네. 그래서 아 너무 끈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웃김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마무리하시죠. 그걸 약간 네. 그랬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여러분 오늘 사송영, 사람 ING와 송규영 교수가 함께하는 영화 리뷰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이렇게 좀 개봉한 영화들을 저희가 각각 느낀 대로 이렇게 좀 포멀 이거 없이 좀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평 간단하게 한 분씩 얘기하고 네. 그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편견을 갖지 말고 그냥 아까는 내러티가 많아갖고 별로라고 했는데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보면은 또 나름 지금 국제관계가 어떻구나 이걸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데 좀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편보다는 좀 재미가 떨어져서 이 3편은 좀 이런 단점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앞에 남북한 관계나 이제 우리나라 둘러싼 동북아 관계나 이것에 좀 획기적인 발상을 내서 발상도 내고 또 포장도 잘해서 더 멋진 영화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네. 근데 3편에서는 북한 쿠데타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무슨 쿠데타만 일어나는 나라예요 도대체? 한국이 쿠데타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기발할 수 있지. 북한이야말로 쿠데타가 일어나기 진짜 힘든 나라인데 네. 원에서도 쿠데타, 네. 수에서도 쿠데타.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야지. 맞아. 쓰리는 제발 북한에서 쿠데타 아니었으니까. 네.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마지막 원래 중간에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그쪽으로 연결이 안 돼서 못한 얘기를 좀 하고 줘. 마치겠습니다. 네. 그냥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준비를 해요. 네. 공부를 해와요 이렇게. 괜찮죠. 네. 나도 공부했어요. 보셨어요? 아까 나도 오기 전에 이 영화에서 좀 저걸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네. 반칙인데. 네. 이 영화의 감독 이름이 양우석이고요. 네. 이 감독이 만화가이자 영화 그러니까. 감독이에요. 네. 원래 만화를 웹툰. 웹툰을 스틸 레인이 천만 웹툰이래요. 되게 유명한 스틸 레인이? 네, 스틸 레인이 오. 네, 천만 웹툰이고요.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웹툰이 2009년인가 10년에 나왔는데 그 원고 웹툰인가? 예, 그렇죠. 다 웹툰으로 시작했는데 이 감독이 2013년 12월에 변호인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 영화 잘 네, 만들었죠. 그 양우석 변호인 잘 감독이에요. 만들었지. 그래서 천만 관객을 원래 자기네들도 이렇게 상업적인 영화가 될 줄 몰랐어. 네, 변호인 그렇게 그랬죠. 천만을 찍을 줄 몰랐는데 천만을 찍었고요. 노무현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이 있는 그리고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그런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영화 만들기 네. 어려웠죠. 네. 그때가 어려운 거죠 그때가. 왜냐면 그 네. 송강호가 그때 네, 맞아요. 그거를 저거 캐스팅 저거 섭외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했대요. 근데 송강호 부인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고민하냐고. 그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맞아요. 상황이 그때 그때 그랬으니까.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 송강호가 블랙리스트 찍힐 것일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이 용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 현재에 그럼요. 얘기해줘야 될 포인트에 과감하게 얘기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그 영화 했습니다. 일종의 독립 영화로 끝일 뻔했는데 송강호 나오면서 그게 네. 완전히 영화인데 정말 그 잘했죠. 근데 송강호 그 배우도 자기의 그런 거에서 그 정치색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그 굉장히 이제 그때는 그 노무현 그 전 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를 다루기 어려운 영화인데 우리나라 그 변호인은 우리나라 영화 세서 굉장히 획기적인 영화예요. 획기적인 영화. 영화죠. 그래서 그 영화를 그러니까 변호인을 했었던 감독이 요번에 이제 강철비 원하고 투를 감독한 감독이었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아이고 이런 귀한 또 주말에 함께 방송 또 시청해 주시고 아까 슈퍼챗과 혹시 멤버십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게 있으면은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우선 다음 주 전에 다음 주구나 월요일날 우리 성규영 교수님 화요일이요. 아 다음 이번 주는 주 화요일입니까? 네, 이번 아 주부터 화요일. 네. 화요일날 듣고만 있어도 교양이 쌓이는 네. 교양이 막 성규영의 쌓여. 사문예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네. 다섯 번째 시간 네. 네. 로마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사송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I just can't let you go. 네, 감사합니다.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You said I was the only one. No one likes being lied to.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 Now I wa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